우리 각각의 네 분의 그 토론을 들으면서 각각 이렇게 영역별로 좀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코멘트 내지는 보충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 플로어에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창훈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학회 우리가 레가시 학회 활동으로 이렇게 제가 보면은 주제 발표인 키노트가 제대로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발표하는 게 오히려 좀 부족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저 입장에서는 이제 이 복지 경영 학회라고 하는 측면, 저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 용어 말씀하신 대로 클라이언트 그랬는데 저는 이제 경영학 관점에서 이 클라이언트는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마케팅 교수로서는 시장을 우리가 컨슈머 이야기하고 거래 관계가 이루어진 대상을 그 커스터머라고 이야기하고 그 커스터머가 지속적인 관계에서 이탈되지 않는 실체를 우리가 클라이언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에서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복지 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장 구성인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주체의 기관이 됐든 조직이 됐든 또 이걸 관장하는 그런 어떤 예산에서의 리소스를 이야기한다면 전달되는 그 주체들은 조직이나 기관이 되겠지만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의 디펜드가 절대적인 영역일 때 제가 오늘 발표드린 거는 AI가 실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현실이 어떠한지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토론해 주신 분들이 오히려 저를 반대로 저한테 이제 그 공부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책 부분 말씀대로 AI가 이 복지 경영 영역 안에서의 정책이 과연 어떤 영역의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될 건지도 우리 학회에서 연구가 좀 더 심도 있게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이 기술이 바깥에서 보편적인 기술은 말 그대로 이 B2C 관점에서 소비자가 쓰는 LLM이나 파운데이션 모델이 조금 더 진화돼서 레그라든지 어떤 그 에이전틱 영역이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기술이 특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적용되는 영역이나 행정기관에서 사용되는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그것도 구분하면서 복지경영 안에서의 AI는 기술을 또 캐테고리로 유용화시키면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연구 과제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 주신 그런 현장에서 적용되는 실체 영역에서 AI를 뭐라면 정책적이랑 기술과의 전복을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또 그 세팅해서 할당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수님 얘기해 주신 대로 실제로 클라이언트하고 AI가 도구적으로 활용될 때 윤리적인 이슈가 되게 많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시큐리티 영역에서 서베일런스 이런 것까지도 가면 이렇게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많이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윤리적인 측면도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되고 제도적으로 입안을 하겠지만 특히 복지 경영에서 수혜자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특정적인 영역에서 윤리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면서 계기가 된다면 이런 학회에서 그 학회 주제를 여기 단기간에 한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AI는 인더스트리 자체가 전환되는 과정이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주제로 삼아서 최소한 경연이든 아니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주제를 넣어서 연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발표한 건 좀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저가 오히려 자극받고 복지 경영을 위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하신 교수님께서 반성의 시간을 그런 느낌으로 종합토론을 마쳐주셨는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 한국복지경영학회가 앞으로 연구하고 또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서성모 회장님께서 곰곰이 뭔가를 생각하고 계신 듯한 느낌이어서 플로에서 아마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보충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시대가 되면서 복지 경영학회 정말 잘 만들었었다. 복지 행정학회로는 다르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황산 회장께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그 AI를 포함해서 이제 소위 그 디지털 디바이스 근데 이게 좀 새롭다 이렇게는 하는데 경제나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코스트 베네핏 분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물론 이제 아까 뭐 그 인형 이런 게 이제 숫자로 하기는 어려워도 그런 거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정책을 하는 사람 또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이제 관장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뭐를 선택할 건가? 그러면은 각종 AI를 포함해서 디지털 디바이스의 편익 분석 이런 게 좀 됐으면 좋은데 그런 거 거의 이제 못 봐요. 보면은 장애인 시설 이런 걸 했다, 뭐 이런 뭐를 했다 그만이 되지. 이 돈이 얼마나 들고 그게 그랬더니 이제 뭐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그런 좀 분석이 좀 많이 돼야지 이게 이제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예산을 뭐 얼마 더 추가를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거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한다. 뭐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뭐 저쪽으로 뭐 동감하시는 얘기실 거라고 믿고요. 또 우리 플로어에서 김창규 교수님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단천대학교 김창규입니다. 체육학 전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들 둘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했다고 여기 이름센터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도 하고 장애인 좀 관심이 많고 여기 가입한 지도 꽤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열심히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네, 저도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방학도 가까워지고 해서 우리 학생들 데려갔는데 아까 정체성 말씀하셨는데 이 사회복지 속에서 체육의 그 영역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오래전부터 복지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는 전공이 체육이지만 우리 학생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것이 제 교육자로서 그런 어떤 뭐 후보는 아니지만 체육을 같이 이렇게 포괄해서 아우러서 사회복지를 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 체육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맥락에서 저도 좀 열심히 참여해서 사회복지 속에 운동력을 좀 많이 집어넣고 같이 좀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 좀 많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이제 이야기를 이제 교수님이 준비하신 원고에서 빼먹은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럽게도 사실 현장에서는 그 AI를 통해서 말벗이라든가 안전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빼먹었는데요. 뭐 스마트폰 같은 거에서 하루 이상 24시간 이내 동안에 이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알람으로 해가지고 안전 확인도 갈 수 있게끔 하겠고요. 그 다음에 AI 돌봄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전화를 걸었는데 3번 이상 받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위기사항이 감지가 되는 언어나 음색 같은 변화가 있으면은 직원들이 직접 전화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AI가 현장 잘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그 반면에는 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대와 현실학에서는 아까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력 감축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또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복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AI가 대체한다면 인력 감축이라는 것이 동반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인력 감축된 상황 속에서 대상자들한테는 기기 교육, 유지 보수, 책임 소재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축소된 사회복사 인력 가운데서 그런 부분까지 감당하기에는 좀 더 결이 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지금 AI가 도입되면서 현장의 사회복사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GPT를 사용하느냐, 제미나이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들은 각각의 사회복사들이나 각각 기관에서는 어떤 그 기업형 같은 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다 사용을 하는데 대상자들에게 이 서비스를 어떻게 접근시켜주고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복지경영학계에서 좀 올바른 소리 그리고 좀 더 전문화되고 디테일에 대한 어떤 연구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까지 선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한 번 더 잡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한 분 정도만 프로에서 한번 우리 강경수 위원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토론자의 의견을 좀 들으시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하여튼 여기 오늘 사실 저하고는 어떤 면에서 학술적 동지이기도 하고 이제 같이 함께 여러 시간들을 함께했던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되게 이제 정이 있는 학교인데요. 입법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것들 실은 입법을 해야만 그게 이제 현실화되게 세상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교육이긴 한데 제가 실은 사회복지 관련된 이제 아시겠지만 뭐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그러니까 marginalized 그룹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조금 더 손을 뻗어줘야 되는 게 실은 또 복지 분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이제 제가 법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사실 어제도 여기를 왔었습니다. 작년 대학생들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입법 할 만한 것 너무 답답한 거 있으면 우리 방으로 찾아오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 보좌관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또 굉장히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많이 다져놨거든요.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사진을 나중에 찍을 것 같습니다. 제가 끝까지 있었는데 조금 이따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요. 하여튼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글을 잘 던지신 것 같고요. 또 AI에 대해서 아까 우리 한태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치달아가거든요. 사실 제가 다음 주에는 또 북경을 가고 지지난주에는 춘칭하고 청도를 다녀왔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AI 그러면 이제 중국에게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제 뒷조사하는 것 같게는 되지 않아서 그래서 기술 강국, 뭐 G3 뭐 이렇게 AI 3대 강국으로 한다고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또 누워있는 것 같아요. 윤리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게 복지 분야에서 되게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논쟁이 가능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가는 것도 우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쪽에 이제 해외 규제가 풀리자마자 연구진을 데리고 덴마크하고 핀란드를 갔어요. 가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IT 강국이라고. 근데 우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IT 그쪽을 주로 공무원 편한 쪽으로 써요. 공무원. 그러니까 사회보장 정보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원이 800명입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이제 그 액세스가 공무원만 할 수가 있어.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느낀 건 진짜 이제 민주주의가 자리 잡혔더라고요. 모든 그 디지털 웰페어 이게 고객 중심으로 통합 서비스를 해줘요. 우리는 공급자 중심으로 다기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웰페어 이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정부는 안 움직이는데 뭔가 종합 내셔널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우리가 스트래티지가 없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 거버먼트 이건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웰페어 쪽은 전략이 없어요. 그러려면 무슨 법 하나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법하면 왜 장기 계획부터 세우고 그걸 모니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나 회장님이 하나 좀 이니시에 해주시면은 우리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공무원 나라다. 전부 다 공무원이 편의 위주예요. 그 800명 그거 하면서 그 사람들 뭐 했는지 아세요? 부정수급자 단속을 해서 뭐 몇십억을 주잖아요. 아니 그 단속한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 좀 속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많은 자원을 거기에 썼다는 건 이거 넌센스 중에 넌센스예요. 그리고 그 지금 저 핀란드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요번 통합 돌봄하지 않습니까? 보건하고 의료가 이제 같이 이제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게 전부 다 통합돼서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전에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의료가 있었는데 의료계에서 이건 또 따로 해야 된다 해서 따로 뭘 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사회보장 정보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해요. 800명이고 거기 워름 컴퓨터가 뭐 있는데 그거 다 뭐 했으냐. 그거 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이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적이시죠. 아까 어떤 대표자께서 원테이크 말씀하셨는데 여기다가 함께 누리고 평등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되려면 밑에서부터 이제 그런 현장적인 내용들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앞으로도 국회에서 한번 토론회 하실까요? 학회를 또 국회에서 한번 하시죠. 이런 의견들을 계속 내주시고 네, 같이 또 이제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토론하셨던 우리 김은경 교수님께서 보충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인력이랑 예산 얘기를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AI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큰 패러다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터닝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독 저는 이제 복지는 제가 지금 복지경영학과에 있어서가 아니라 복지는 조금은 결이 좀 다르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제 마케팅이나 경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은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수익적인 측면을 본다면 복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 자체가 타겟이 이제 포지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AI만 전적으로 믿고 기술적으로 의지하기에는 다른 사업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저는 시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단 AI 기술을 통해서 사람을 AI가 대체한다고 해도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컬럼이나 그다음 관련 자료들을 읽어봤는데 복지 관련해서도 이게 AI가 판단한 거 이거에서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한다고 하는 것도 답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하던 걸 AI가 대체한다고 해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도 답이 아닌 게, 그러니까 복지의 질은 당연히 향상이 돼야 되죠. 지금도 이제 일선 현장에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양적으로 조금 줄이는 게 비단 답은 아니어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같이 AI와 고민을 한다면 더 좋은 해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